안녕하십니까. 자작거리 알레고리적 상상력 오늘 12번째 모나리자 스마일입니다. 모나리자 스마일은 2003년 영국의 마이크 뉴엘 감독의 작품입니다. 마이크 뉴엘은 상업성을 담보하면서도 스토리텔링의 여백에서 여운의 풍치를 내는 감각으로 널리 인정받는 감독이죠. 가령 박스오피스 성공작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이 그의 작품인데요. 각본은 마크 로젠탈과 로렌스 코너가 맡았습니다. 모나리자 스마일에서 캐서린을 연기한 줄리아 로버츠에게 이 영화는 1999년 노팅힐에서 2000년 에린 브로코비치로 연기적 변화를 시도한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가 1967년에 태어났으니까 2000년대로 접어든 그녀의 나이가 어느새 30대 중반에 들어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귀여운 여인으로 연기적 커리어를 쌓아갈 수 없음을 절감했을 때 그녀는 배역 선택에 적절한 지혜를 발휘하죠. 모나리자 스마일에서 줄리아 로버츠는 남성적 관점에서 매력적인 모나리자의 스마일을 유감없이 발휘하는데, 하지만 정작 그녀가 연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지점은 졸업사진 촬영에서 모든 여학생들이 웃을 때 그녀만이 웃지 않았던 한순간이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앞으로 헐리우드를 짊어지고 갈 재능이 있는 여성 연기자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베티 역은 82년생 커스틴 던스트, 조한 역은 81년생 줄리아 스타일스, 그리고 지젤 역은 77년생 매기 질레날 등이 저마다 칼을 갈며 연기합니다. 커스틴 던스트는 아역 출신으로 이미 잔뼈가 굵은 연기자였고요. 줄리아 스타일스와 매기 질레날은 컬럼비아 대학 출신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졸업사진 촬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주부가 될 준비를 하는 멈춤의 순간에 찍는 맞춤 사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 찍을 준비를 하고 있는 나이든 캐서린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죠. 긴장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녀는 주변이 휘휘낙낙하는 여성들과는 달리, 여학생들과는 달리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단호한 결심을 보여줍니다. 변화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에서 30대 중반의 줄리아 로버츠는 누구보다도 이 장면을 손에 쥐고 연기하죠. 전후 새로운 가치관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50년대, 서민계층 출신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캘리포니아에서 미술사를 공부한 캐서린은 동부 뉴 잉글랜드의 보수적인 웨즐리 여자대학교에 미술사를 가르치기 위해 부임합니다. 피카소로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캐서린은 미술사를 전공했음에도 고전기 르네상스 미술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학과장과 인터뷰에서 캐서린은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녀의 관심은 변화하고 있는 현재에 국한되어 있어요. 웨슬리 여대 학생들이 집안이 좋고 똑똑하긴 하지만 독립적인 여성으로서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느낀 그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관점을 틔워주려고 부심합니다. 대학신문의 편집장이자 어머니가 동문회 회장인 베티는 학교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학생이면서 결혼을 준비한 그녀에게 가부장제적 전통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수업 시간에 베티는 좋은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캐설린과 충돌하죠. 베티에게 좋은 것이란 전통적인 것이며 제도권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제도권이란 권력이며 상류계급이고요. 베티는 아직 성차, 젠더란 관점에서 여성을 보지 못합니다.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인 것은 당연히 그것이 여성에게 좋기 때문이죠. 베티에게 남성적 관점과 구별되는 여성적 관점이란 오로지 생소할 뿐입니다. 캐서린이 높게 평가하는 추상적이고 대담한 현대미술 또한
웰즐리 여학생들에게는 이해 못지않게 생소합니다. 베티는 영향력을 행사해서 학생들에게 피임을 권장하는 양호 교사 아만다를 풍기문란을 구실로 학교에서 내쫓기에 이릅니다. 피임은 출산이라는 여성들의 신성한 소명을 위협하니까요. 전통을 해체시킨다는 의미에서 캔버스에 물감을 흩뿌린 것 같은 잭슨 폴락의 그림 앞에 학생들을 세우는 진보적인 캐서린도 웰즐리에게는 위협이죠. 한편 캐서린은 같은 학교에서 이탈리아를 가르치는 동료 교수 빌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남성성이 강한 빌이 개방적인 여학생 지젤과 깊은 관계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 휴가 중에 캘리포니아에 남겨진 캐서린의 남자친구가 캐서린을 방문해 청혼하는데 캐서린이 주저하는 건 아무래도 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빌도 캐서린을 모나리자라 부르며 깊은 관심을 보이고요. 모범생 조안의 재능을 아까워하는 캐서린의 열성으로 조안은 예일 법대 대학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습니다. 출산과 육아, 그리고 남편에 대한 내조라는 전통적인 여성관이 캐서린이 들고 나온 자기 존엄성이 흔들리는 걸 두려워한 베티는 또다시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고요. 베티와 또다시 충돌한 캐서린은 빌에게서 위안을 구하고 빌은 캐서린에게 르네상스의 미술을 슬라이드로 볼 수 있는 요지경을 선물합니다. 애정 없는 베티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외도로 파국을 향해 가고 결국 조안은 대학원 대신 결혼을 택합니다. 코니처럼 결혼이 삶의 모든 것이 여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베티나 조안처럼 전통적 관습에 자신의 재능을 묻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능을 가진 여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캐서린은 기꺼이 조안을 설득하려 하지만 오히려 조안이 캐서린을 설득합니다. 조안은 사회적 활동보다 전통적인 아내와 엄마로서 더 의미 있는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신의 주체적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베티는 이혼과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고요. 거짓말로 포장된 빌의 남성성을 보게 된 캐서린은 웨슬리와의 굴욕적인 타협을 거부하죠. 그리고 웨슬리를 떠난 캐서린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지식이 아니라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으로서 여성의 홀로서기를 실천한 모습이었습니다. 영화는 베티를 앞세운 학생들이 이탈리아를 향하는 캐서린에게 아낌없는 석별의 정을 바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전통적인 헐리우드 상업영화 모나리자 스마일이 죽은 시인의 사회나 굿윌 헌팅과 같이 비슷한 다른 영화들과 구별되는 것은 그 전형적인 상투성을 깨는 알레고리적 상상력의 지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죽은 시인의 사회의 주인공 키팅 선생은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좋은 선생이기는 하지만 한 학생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적어도 스토리텔링의 상으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학생은 변화하지만 선생은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란 겁니다. 하지만 모나리자 스마일에서 캐서린은 학생들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학생들의 작용으로 스스로도 변화합니다. 이 점에서 특히 조안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죠. 조안은 자신을 예일법대로 보내려는 캐서린에게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깨려는 선생이 정작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정색을 하고 지적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장면이 이 영화의 또 다른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아마 이 영화의 맥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장면이 사진 촬영에서 캐서린의 설레이면서도 단호한 표정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줄리아 스타일스는 이 장면이 이 영화의 맥점이라는 사실을 총명하게 파악해서 연기하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택시를 타고 떠나는 캐서린을 학생들이 자전거로 배웅할 때 위험하니까 차에서 떨어지라는 택시기사의 고함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까지 쫓아간 학생은 베티였지만 그 전에 뒤로 물러난 조안에게 스토리의 무게중심이 실려 있음을 줄리아 스타일스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관객들은 헐리우드 감동 영화의 관행상 베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지금까지 거론한 이 영화의 주제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연기적 지점이 아직 하나 남아 있는데요. 남편이 여자로서 자신에게 조금 더 관심이 없다는 걸 가슴 아파하던 베티가 자기 남편의 불륜을 보고 온 지젤에게 너는 걸레일 뿐이라고 소리치는 장면에서 지젤이 아무 말 없이 베티를 껴안아주는 장면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젤이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매기 질렌할은 격조 있게 연기하고요. 격조라는 게 꼭 격조 있어 보임과 같을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성이 홀로 서는데 가장 큰 장애는 어쩌면 여성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에서 매기 질렌할은 여성이 홀로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 자신을 껴안아야 하며 여성들이 서로 같이 껴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여성 홀로서기가 성취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어깨에 힘 뺀 연기로 관객에게 건넵니다. 예, 한마디로 모나리자 스마일은 줄리아 로버츠를 중심으로 젊거나 나이든 모든 여성 연기자들이 함께 있음으로 홀로서기란 주제를 여백에서 여운으로 표현된 절제적 앙상블 연기로 잘 보여준 저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마디로 모나리자 스마일은 줄리아 로버츠를 중심으로 젊거나 나이든 모든 여성 연기자들이 함께 있음으로 홀로 서기란 주제를 여백에서 여운으로 표현된 절제된 앙상블 연기로 잘 보여준 저작거리의 알레고리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